토트넘 호스퍼가 에버턴을 상대로 거둔 압도적인 승리로 인해 프리미어리그 선두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주장 아래 토트넘은 개막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현지 언론 중 일부는 메디슨의 단 한 번의 어시스트를 강조하며 그가 경기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고 손흥민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비교되며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 토트넘과 에버턴의 경기에서 일부는 손흥민이 메디슨의 도움 덕분에 골을 넣었다고 주장하며 팬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실제로 잉글랜드 축구에서는 메디슨과 같은 자국 선수가 외국인 선수보다 주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 소속 선수들의 가치는 실제 실력에 비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메디슨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며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일부 영국 팬들은 메디슨이 이번 경기에서 선수들을 잘 이끌었다고 주장하며 손흥민보다 그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일부 팬들의 불만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이것이 메디슨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그를 국가대표팀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영국 언론의 술책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디슨이 로메로에게 도움을 준 크로스를 제외하고는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전혀 효율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디슨이 4번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골문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경기의 흐름을 이끌어야 하는 그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더군다나 로메로의 헤딩골은 메디슨의 특별한 크로스가 아닌 오로지 그의 힘과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계는 메디슨이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단 2번의 볼 터치를 기록했음을 보여주며 그가 실제로 큰 위협을 만들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메디슨의 패스 성공률은 70%에 불과했으며 이는 창의적인 미드필더에게 기대되는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드리블 상황에서도 메디슨은 7번 시도 중 2번만 성공하여 팀의 전체적인 플레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68분에 손흥민은 에버턴의 5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페널티 박스 앞에서 정교한 볼 컨트롤을 선보였습니다. 손흥민의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상대 수비수들은 결국 파울을 범할 수밖에 없었고 토트넘은 위험한 프리킥 찬스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메디슨은 프리킥을 차겠다고 고집하며 손흥민과의 짧은 논쟁 끝에 결국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은 프리킥을 골대 밖으로 차버렸고 페널티킥과도 같은 거리에서의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일부는 손흥민이 이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한 반면 메디슨은 급히 자신의 이름을 점수판에 올리고 싶어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메디슨과 손흥민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메디슨은 여전히 이기적인 선수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시즌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슛을 시도해 팀의 공격 효율성을 떨어뜨렸던 순간들이 자주 있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영국 팬들의 의견과는 달리 축구 전문가들은 에버턴을 상대로 한 토트넘의 득점이 손흥민의 공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팀의 득점의 50%에 직접 기여했으며 모든 골은 손흥민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5분, 토트넘이 1-0으로 앞서고 있을 때 에버턴은 기회를 찾기 위해 자신의 진영에서 공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에버턴의 한 수비수는 무해한 상황에서 골키퍼 조던 픽포드에게 공을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픽포드와 에버턴 수비진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손흥민의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픽포드가 공을 받을 때 손흥민은 아직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이 에버턴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손흥민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골키퍼를 압박했습니다. 경험 많은 골키퍼 픽포드조차도 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픽포드의 바로 앞에서 공을 가로챘고 놀라운 침착함으로 빈 골대에 쉽게 마무리하며 토트넘의 점수를 2-0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픽포드가 부주의하게 플레이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너무나도 빠르고 탁월했던 것입니다. 77분, 에버턴이 동점을 노리며 공격을 펼치던 중 토트넘의 수비수 반대 벤이 공을 차단했습니다. 곧바로 손흥민과 반대 벤의 참여로 빠른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77분 동안 경기장에서 뛴 후에도 손흥민은 놀라운 속도로 홈에서 상대 골문까지 약 75m를 전력 질주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긴 거리를 달린 후에도 손흥민이 속도와 균형을 유지하며 정확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페널티 지역에 도착했을 때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가장 빠르고 동시에 가장 신중한 결정을 내린 선수였습니다. 그는 완벽한 정확도로 골키퍼의 다리 사이로 공을 찔러 넣어 토트넘의 점수를 4-0으로 만들며 설득력 있는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습 상황에서 선수들이 빠른 속도로 달릴 때 마무리 슛에서 약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선수입니다. 그는 빠를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침착하여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순간들을 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이 토트넘에 첫 골을 넣었을 때 경기장은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곧바로 손흥민에게 달려가 열정적으로 그를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팬들의 주목을 끌었던 장면은 제임스 매디슨의 모습이었습니다. 매디슨은 팀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손흥민에게 형식적으로 머리를 쓰다듬고는 크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매디슨의 행동은 다른 동료들의 흥분과 비교할 때 그의 실제 심리 상태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진정한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과 재능뿐만 아니라 희생과 팀 정신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에서 시즌마다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이 이와 같은 성공을 거두려면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빠른 속도와 정확한 마무리 슛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팀을 위해 헌신하는 정신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팀의 이익 위에 두지 않으며 자신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동료를 돕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팀원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 예로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들 수 있습니다. 비록 그는 공격수이지만 항상 팀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동료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알게 되면 손흥민은 자신이 득점할 기회가 있어도 주저하지 않고 패스를 선택합니다. 이는 토트넘이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팀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매디슨은 큰 재능을 가진 선수이지만 손흥민의 이타적인 플레이 방식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디슨은 종종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하여 최적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매디슨의 기여도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플레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축구 전문가 제이미 캐러건은 매디슨이 큰 선수가 되려면 팀을 위해 헌신하는 손흥민처럼 플레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축구는 팀 스포츠이며 가장 뛰어난 선수는 그 팀에 잘 융화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디슨이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팀을 위해 뛰는 법을 배운다면 그는 더 완벽한 선수가 될 것입니다. 희생과 팀 정신은 매디슨이 개인적인 성공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손흥민이 걸어온 길이며 매디슨이 잉글랜드 축구의 밝은 별이 되기를 원한다면 따라야 할 길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전설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은 뛰어난 공격수일 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영혼이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팀의 전반적인 플레이를 이끌며 균형을 잡아준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정확하다는 것은 손흥민이 보여준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에서 잘 드러납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기술과 속도뿐만 아니라 훌륭한 팀 정신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는 항상 클럽의 이익을 개인 성과보다 우선시하며 이는 그의 플레이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손흥민은 동료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기꺼이 포기하는데 이는 오늘날 최고의 선수들조차도 잘 하지 않는 일입니다. 앨런 시어러가 말한 대로 손흥민은 모든 팀이 팀에 두고 싶어하는 선수입니다. 그의 헌신과 정신은 모든 다른 선수들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